선아영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6시 45분, 남편 한준석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죠. 10번의 알람도 깨우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진 나영을 깨우는 건 오직 그 소리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아침이네요. 준석은 어제 밤늦게 들어왔고 아직 곤히 자고 있었죠. 또 혼자 아침이네. 나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25평 아파트는 딱 두 사람이 살기 적당했죠.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요. 부엌에 들어선 나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요구르트 한 개와 토스트 한 조각, 매일 아침 그녀의 식사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과 모니터, 그리고 직원들의 얼굴들. 브랜드 팀장으로서 나영은 항상 완벽해 보여야 했죠. 토프 색상의 슈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메이크업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임원회의 자료 확인해 주셨나요? 옆자리에 지은이 물었어요. 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리 준비했고 실수하는 법이 없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현재의 자리까지 그녀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지은 씨, 이따 상우 본부장님 오시면 바로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나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상우 본부장의 이름을 말할 때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였지만 점심시간 나영은 혼자 샐러드를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준석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대신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이 몇 개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었죠. 그녀는 무심코 메시지를 훑어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일 워크샵이라니 또 같은 얼굴들 보면서 형식적인 팀빌딩 하겠네. 그때 갑자기 울린 전화에 나영은 화면을 봤어요. 윤상우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죠.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영 씨, 오늘 회의 자료 훌륭했어요. 그런데 일본 출장건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이에요.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상우와의 출장은 처음이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가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을 간지럽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더 이상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평온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간절히 원해주는 열정. 그것이 그녀의 욕망이었죠. 저녁 집에 돌아온 나영은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준석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미안해.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그리고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날 간절히 원해줬으면 좋겠어. 단 한 번이라도. 나영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의 워크샵, 다음 주의 출장.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워크샵 첫날, 나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포멀한 옷차림 대신 캐주얼한 블라우스에 슬림한 청바지를 입고 평소엔 묶었던 머리를 풀어내렸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37, 아직 매력적인 나이였습니다.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네. 리조트에 도착한 나영은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오전 내내 지루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때 처음 그를 봤습니다. 낯선 얼굴, 어쩐지 시선을 끄는 청년이었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마케팅팀 새로운 박지민입니다. 나영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묘하게 그녀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죠. 반가워요, 지민 씨. 언제 왔죠? 이번 주 월요일에 입사했습니다. 팀장님 많이 뵙고 싶었는데 바쁘셔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지민의 눈빛에는 순수한 존경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나영의 갈증을 자극했어요. 오래도록 누군가에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저녁 회식, 술이 몇 잔 오가고 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나영은 평소와 달리 술을 꽤 마셨고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지민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팀장님, 밖에 나가서 산책할까요? 여기 정원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어둑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나영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흐트렸죠. 지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팀장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나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별로 안 취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라니. 진심입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팀장님한테 끌렸어요. 지민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죠. 짧지만 강렬한 키스. 나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취했나 봐.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번째 키스는 더 길고 깊었죠. 나영은 그의 품에 안겨 자신의 욕망에 몸을 맡겼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나영의 간절한 부탁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나영은 윤상우와 함께 일본 출장길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며 집중하는 척했지만 가끔 윤상우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쿄의 호텔 회의를 마친 후 나영과 윤상우는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는 45,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깊은 눈빛,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관심 어린 시선까지. 나영 씨, 당신의 업무 능력이 항상 놀랍네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윤상우의 칭찬에 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암시가 깔려 있었어요. 전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나영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죠. 윤상우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네. 그날 밤 나영은 윤상우의 객실에서 나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민과의 관계, 그리고 윤상우와의 새로운 관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갈증을 채우는 방법일 뿐이었죠. 욕망의 문을 활짝 연 나영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나영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팀장으로, 저녁에는 때로는 지민의 연인으로, 때로는 윤상우의 애인으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준석의 무심한 아내로 돌아왔죠. 스릴과 배신감,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나영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설렘과 스릴로 가득했던 비밀 관계가 이제는 섬세한 줄타기가 되어버렸죠. 특히 지민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누나, 요즘 왜 연락이 뜸해요? 회사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나영은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대답했죠. 바빠서 그래. 이따 메시지 보낼게. 하지만 나영의 눈은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지민을 만나는 날엔 윤상우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윤상우를 만날 땐 지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 준석에게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본부장실로 불려간 나영은 윤상우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즘 누굴 만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윤상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닌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굴 만난다는 건 마케팅팀 박지민, 그 친구 말이에요. 둘이 꽤 가까워 보이던데. 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항상 조심했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눈빛 한 번 교환하지 않았고 만남도 항상 외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냥 후배라서 가끔 업무 상담을 해줄 뿐이에요. 윤상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인사평가 서류가 놓여 있었죠. 나영은 그 서류에 지민의 이름이 있음을 눈치챘어요. 그렇군요. 참, 다음 인사이동 때 그 친구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꽤 유망한가요? 윤상우의 질문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영은 순간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상우는 그녀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것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죠.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죠. 사무실을 나온 나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한편 마케팅팀에서는 지민을 둘러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과 너무 친하다,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말들이 돌았어요. 나영은 그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죠. 누가 지민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 나영은 지민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어요. 지민은 그녀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카페에 들어선 나영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요즘 바빠서. 지민은 잠시 나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관계가 뭐예요? 질문에 나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 아니면 그 이상, 나영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잖아.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왜 회사에서는 날 모른 척하죠? 왜 항상 우리 만남은 비밀이어야 하고요? 나영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녀가 원한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원하는 감정이었을 뿐, 진정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누나, 혹시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지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영은 놀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나영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냥 느낌이 와요. 누나가 날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지민의 말에 나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민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할 자신이 없었죠. 윤상우와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녀의 커리어와도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한편 집에서는 준석이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더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나영은 그런 준석을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준석이 노트북을 들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나영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영아, 요즘 회사 일 바빠. 오랜만에 들은 준석의 관심 어린 질문에 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응, 좀 바빠. 새 프로젝트도 있고.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나영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나영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준석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죠. 또 늦게 들어오는구나. 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편 이 시간 준석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죠. 화면에는 공용자료 폴더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저장소가 열려 있었어요. 이 저장소는 원래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것이었죠. 세금 서류, 여행사진, 집 관련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우연히 이 폴더를 열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수정된 파일들이 많았죠. 호기심에 그 파일들을 열어본 순간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나영과 지민의 메시지 내역, 윤상우와의 호텔 체크인 사진, 그리고 회사 인사정보 파일까지 혼재돼 있었어요. 와이파이 백업, 자동 동기화. 준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나영의 노트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동기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녀가 저장한 모든 파일, 받은 모든 사진이 자동으로 이 공유 폴더에 백업되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가는 준석의 눈빛이 점점 싸늘해졌어요. 그곳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미안해. 오늘은 본부장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 언제 날 진지하게 생각해 줄 거예요? 지민아, 우리 관계가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윤상우와의 메시지도 있었죠. 오늘 저녁 7시 같은 호텔. 인사평가 서류 가지고 와요. 네, 준비해서 갈게요. 지난번 당신이 말한 승진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준석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나영을 전적으로 믿어왔어요. 그녀의 늦은 귀가, 주말 출장, 갑작스러운 회식. 모든 것을 그녀의 바쁜 커리어 때문이라고 이해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걸 클라우드에 맡긴 거다. 준석의 중얼거림에는 배신감과 함께 이상한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파일들을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처럼 차분하게, 감정 없이 작업을 이어갔죠. 집에서 나영은 갑자기 울린 전화에 놀라받았습니다. 윤상우였어요. 나영 씨, 내일 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아침 일찍 만나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나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8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봐요. 그리고 요즘 마케팅팀 그 친구와는 어떻게 됐나요? 윤상우의 질문에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지민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마치 그녀를 시험하는 것처럼요. 아니에요.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화를 마친 나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지민에게 내일 못 만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지민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누나, 우리 관계가 진짜 맞는지 고민돼요. 내일은 꼭 얘기해요. 나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더 깊은 관계를 원했고 윤상우는 점점 더 소유욕을 드러냈죠. 그리고 집에서는 남편 준석이 있었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이중 생활이 균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준석이 늦게 귀가했을 때 나영은 이미 잠든 척했어요. 준석은 침실 문을 열었다가 그녀의 잠든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는 회사 익명신고 시스템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석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잠든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죠. 회사 앞 카페에서 윤상우를 만난 나영은 그의 심각한 표정에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상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우리 관계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순간 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인사팀에서 조사할 거예요. 당분간 조심해야 해요.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냈을까요? 지민? 아니면 회사의 다른 누군가? 회사에 도착한 나영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는 듯 했어요. 마케팅팀을 지나치는데 지민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선하영 팀장님,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 면담이 있습니다.
필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면담 통보를 받은 순간 나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 했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해.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어. 나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그녀는 복도에서 지민과 마주쳤어요. 평소라면 미소를 지었을 지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팀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민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나영은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죠. 누가 우리 관계를 알아냈어요. 방금 인사팀에서 저도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민의 말에 나영은 얼어붙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죠. 누구지?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윤상우 본부장님도 아는 것 같던데요. 지민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나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해봐요. 본부장님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죠? 나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지민아, 난 그저 됐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누나는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날 이용한 거죠. 승진을 위해 본부장님과도 관계를 맺고. 지민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나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더욱 아팠죠. 회의실을 나온 나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새 이메일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일이었죠. 제목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자 그녀와 윤상우의 대화 내용, 지민과의 은밀한 메시지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준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 얘기할 게 있어. 나영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 그것은 바로 남편 준석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항상 조심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편 회사 다른 곳에서는 준석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영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업무기밀 유출, 인사청탁, 성희롱 의혹까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회사의 익명신고 시스템에 차례대로 제출했죠. 준석은 복수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적이었고 냉정했어요. 그는 나영의 불륜 사실만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직업적 윤리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닌 그녀의 전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었죠. 오후 2시 나영은 떨리는 다리로 인사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인사팀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선하영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나영 앞에 놓았어요. 최근 접수된 여러 건의 제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에는 나영과 윤상우의 관계, 지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회사 기밀정보 유출 증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 저장되었던 모든 것들이었죠.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녀를 변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윤상우 본부장님은 어떻게 된 거죠?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본부장님은 이미 해임 처리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이런 행위는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됩니다.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상우마저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도 이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려 버린 거죠. 그리고 박지민 사원은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지민마저 떠났다는 소식에 나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 때문에 그의 커리어까지 망가진 겁니다. 선아영 팀장님, 회사는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해고 절차를 밟거나. 인사팀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나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발적 사직이 그나마 이력에 상처를 덜 남길 테니까요. 회의실을 나온 나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모두가 이미 소문을 들은 듯했죠. 짐을 싸는 나영에게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팀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영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당신은 사랑을 가장한 욕망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죠.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은 돌아섰습니다. 나영은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은 나영은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명예, 커리어, 두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곧 깨질 결혼까지. 그녀가 욕망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런 파멸일 줄은 몰랐어요. 퇴직 처리가 된 다음 날, 나영은 아침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낮 12시, 그녀는 이미 두 번째 와인병을 비우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온갖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력서, 경력증명서, 그동안 받았던 상장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였어요. 17년. 내 인생의 17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나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쉼없이 달려온 그녀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초인종 소리에 나영은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준석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준석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듯 했어요. 나영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석은 흩어진 서류들과 와인병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짐 정리하러 왔어. 당분간 호텔에 있을 거야. 나영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남편의 눈에 담긴 깊은 상처를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평온한 표정 아래 숨겨진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죠. 네가 한 거지? 회사에 제보한 게.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노트북이 우리 공유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고 있었어. 모든 메시지, 사진, 파일들이 그대로 저장됐지. 나영은 그 말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기술의 밝은 준석이 설정해준 클라우드 시스템을. 그녀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어? 그냥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었잖아. 나영의 질문에 준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가 나를 속인 방식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넌 내게 거짓말을 했고 나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지. 그게 우리 관계였으니까. 준석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진실성을 잃었어요. 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았죠. 내가 미안해. 나영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우리 둘 다 달라질 수 없어. 준석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책,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 7년의 결혼 생활이 몇 개의 가방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나영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민과의 첫 키스, 윤상우와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무너져 내린 커리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민이 퇴사했대.
내 때문에 그의 인생도 망가졌네. 나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석은 짐을 싸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내 행동의 결과야. 그 친구는 네가 이용한 피해자일 뿐이야. 준석의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나영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감정과 인생을 농락한 거죠. 윤상우는 어떻게 됐어? 해임됐다고 들었어. 그 사람도 네가 업무 기밀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야.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파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덮쳤어요. 이제 그녀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싼 준석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결혼 반지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혼 서류는 준비해뒀어. 준석의 말에 나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는 것은 훨씬 더 아팠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준석이 문 앞에 서서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부족했던 거야? 왜 다른 남자를 찾았어? 나영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항상 그녀 자신에게 있었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스릴을 찾아 헤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 난 내 자신도 몰랐던 것 같아. 나영의 솔직한 고백에 준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지민아, 누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려고요. 지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누나가 날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진심으로요. 나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난 네가 날 사랑하는 방식이 좋았어.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지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나영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마지막 남은 인연마저 끊어진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나영은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만났어요. 열정적으로 일하던 27의 나영, 준석과 첫 데이트를 하던 30의 나영,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웃던 나영.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나영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쿵쿵 울리는 두통과 메마른 입안이 어제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준석이 가져간 물건들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죠. 벽에 걸려있던 사진 액자가 사라진 자리, 책장에 생긴 빈 공간, 신발장의 텅 빈 한쪽. 나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어머니, 동생, 그리고 몇몇 친구들. 아마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굴까? 준석일까? 그녀는 흐트러진 모습을 신경 쓰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아영 씨 맞으신가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한준석 씨의 위임을 받아왔습니다. 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혼 관련 서류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나영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펼쳤어요.
여러 종류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죠. 한준석 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선아영 씨가 갖고 퇴직금과 저축액의 절반도 나눠드리기로 하셨어요. 나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그렇게까지 배려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죠? 그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준석 씨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고요. 직장은 잃으셨지만 적어도 경제적 기반은 유지하시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죠. 사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급하진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만 한준석 씨는 빠른 진행을 원하고 계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나영은 이혼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7, 이혼녀 실직자.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나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지친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해 보였어요.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화려한 외적 이미지는 모두 사라졌죠. 누가 됐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나영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속이 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영은 준석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죠. 컴퓨터, 책들, 그리고 그의 취미 물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석은 개인적인 물건만 가져갔을 뿐 대부분의 것들은 그대로 두고 갔어요. 나영은 준석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가 늘 앉던 자리였죠. 책상 위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준석은 그것마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진 속에서 나영과 준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죠. 나영은 사진을 집어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언제부터? 그녀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멀어져 간 것뿐이었죠. 나영은 준석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어요. 준석이 사용하던 클라우드 폴더가 바로 보였죠. 공용자료 폴더. 그녀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던 그곳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준석이 정리한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사진, 인사정보, 기밀문서. 모든 것이 날짜별,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녀의 배신을 발견한 순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많은 파일들 사이에 FORNA와 EOUNG, TXT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나영아, 이 폴더를 보게 된다면 이미 모든 게 끝났을 거야.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했어. 나한텐 공유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공유하지 않았지.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의 말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그들의 결혼의 본질,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시간들. 나영은 그제야 남편의 깊이를 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메시지를 읽은 후 나영은 컴퓨터를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서명했어요. 이것으로 7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나영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녀만 제자리에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한 서류를 전달할 준비가 됐다고 알렸어요.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죠. 이혼 후 석 달 나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은 아파트 대신 작은 원룸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준석이 아파트를 그녀에게 남겨주었지만 나영은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비췄어요. 그녀는 이제 매일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준석의 샤워 소리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화이팅이다, 선아영.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요구르트 1개와 토스트 1조각, 예전과 같은 아침 식사였지만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저 습관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일상이 되었죠. 식사를 마친 나영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력서 파일을 열었어요. 이력서 제도 점버이 HWP 세 번째 버전의 이력서였죠. 그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브랜드 팀장이라는 화려한 직함은 사라졌고 취업 준비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나영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타이핑했습니다. 선아영. 그 이름이 모니터에 떠오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누가 진짜 선아영일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업 브랜드 팀장이었던 나영. 두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나영.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나영.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그녀였을 테죠. 오전 내내 이력서를 수정하던 나영은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녀는 원룸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선선했죠. 나영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젊은 부모들, 산책하는 노부부,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 모두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영은 문득 자신이 이 거대한 삶의 흐름 속에 작은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 그 생각은 묘하게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그녀도 언젠가는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나영은 다시 이력서 작업에 몰두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강점을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수식어나 과장된 표현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죠. 저녁이 되자 나영은 준석의 변호사에게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나영은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살펴봤습니다. 지민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민아, 어떻게 지내? 나는 이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고 해. 내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메시지를 보낸 후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을 뿐이었죠. 예상대로 지민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영은 괜찮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나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문서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선아영이다. 37살 이혼녀 구직자. 나는 큰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한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글을 쓰는 동안 나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자신을 속이며 살아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보냈어요. 예전처럼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커리어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나영은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제안이었어요. 광고 기획자 포지션이었죠. 예전의 팀장 자리보다 훨씬 낮은 직급이었지만 나영은 기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면접 당일 나영은 간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회사를 방문했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선아영 씨, 이력이 화려하신데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나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직함이나 연봉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브랜딩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나영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함께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영은 문득 준석이 일하던 회사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조용히 개발 일을 하고 있을까? 나영은 그를 다시 만날 용기는 없었지만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랐어요. 집에 도착한 나영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사 온 후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식물이었어요. 작고 연약한 새싹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살처럼요. 나영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성공담도 비밀스러운 연애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과 솔직한 감정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을 봤다.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거짓 없이 나 자신을 보여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이제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공유 폴더에 남겨진 사랑의 흔적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진짜 선아영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